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상반기 우리은행의 채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합격자들의 스펙이라던가 자소서 작성, 팁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합격자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 2025년도 상반기 우리은행이 채용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 채용 설명회 그리고 제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린다는 점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안내 드릴 순서는 합격자들의 스펙,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자소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자소서라는 건 어느 정도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요 순서대로 안내를 드림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우리은행 출신, 우리은행의 공채 행원 출신이고, 그 행원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은행들에 대한 입행 지도를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 탑뱅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부터는 우리은행의 합격 수강생분들에 대한 이런 합격 인증을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요. 이렇게 이제 시시때때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가끔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다 우리은행에 대한 합격 인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들이나 다른 은행에 대한 합격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보시면 참고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을 나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에 대해서 합격을 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과 면접 합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저의 어떤 뇌피셜보다는 채용 설명회나 합격자들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내용들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합격자의 스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종 합격 스펙이 아니라 1차 면접에 가는 분들에 대한 스펙입니다. 제가 스펙을 주로는 1차 면접 가시는 분들에 대한 스펙을 조사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최종 면접을 보는 단계에서는 그때는 이미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2차 면접이면 우리은행의 2차 면접이면 세일즈 면접, 인사이트 면접, 그런 면접들에 대한 점수가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단계에 있고, 1차 면접에 가는 사람들, 서류 통과해서 1차 면접에 가는 사람들, 그때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는데 필요한 스펙이 필요한 그 어떤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가 되는 건 면접 점수가 섞이지 않은 서류를 통과한 직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자 스펙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그 면접에 가시는 1차 면접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스펙을 안내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펙을 보여드릴 텐데 잠깐 한 가지, 지금 보여드리는 스펙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채용 규모가 기업금융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24년 하반기에는 세 자릿수였는데 이번에 두 자릿수로 조금 줄어서, 기업은행은 이번에 상반기에 채용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채용이 조금 기업금융 부분에 대해서 자릿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스펙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를 안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개인 금융이 있고 기업 금융이 있는데 이제 요거 말고 또 지역 인재가 있죠. 지역 인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요게 스펙이 어디가 더 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탁 이렇다고 단정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체적으로는 지역 인재의 합격 스펙이 더 낮았더라도 뭐 어느 때는 강원권에는 그쪽에 더 스펙이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마디로 확정적으로 100%다라고 확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지역 인재로 지원하는 것이 보통은 유리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해서,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회에서 채용 설명회 내용 말고 2025년 채용 설명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질의응답 받는 시간에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때 인사 담당자님이 지역 인재 조금
확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으로 지원하는 거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도 그렇고 채용 설명회의 확정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 뉘앙스들을 봤을 때 지역 인재가 조금은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말로는 합격 스펙이 조금은 더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금융, 기업금융 중에서는 기업금융의 자릿수가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의 커트라인이 조금은 더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상에서는 기업금융의 합격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았고 지역인재는 조금 더 낮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전형을 통해서 우리은행의 채용 전형을 진행하게 될 텐데 지금은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계속 누적 합산인지 어떻게 되는지 채용 과정이 계속 제로 베이스인지 궁금해하시는데 자, 우리은행에서 과거의 채용 이번 채용 설명회 말고 과거의 채용 설명에서 딱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직전 전형의 점수가 조금 합산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수치화하면 예를 들면 2차 면접에 대한 합격을 발표할 때는 1차에 대한 점수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고 최종 면접 합격 발표할 때는 2차 면접에 대한 점수가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최종 면접이라면 7대3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의 채용이 진행될 거고 지금은 주로 서류 부분과 자소서, 그러니까 서류에 관련된 합격 스펙이나 이력서, 자소서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펙을 보여드릴 거고 이런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접 전형에 대한 안내로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새로 생긴 참여형 팀워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과거보다 그래서 자릿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스펙의 중요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자소서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좀 챗GPT나 이런 것들을 자소서 작성할 때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소서의 중요도를 조금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릿수가 조금 줄었고 그리고 자소서 부분에서의 자소서 항목도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보니까 그래서 스펙의 중요성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2025년도 상반기 채용 진행한 다음에 합격자들에 대한 합격 스펙 데이터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이제 이후 추가하거나 유튜브를 구독해 보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전반적으로 드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자소서 부분보다 이력서 부분이 조금 더 스펙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이 올라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 우리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비중이 뭐 5대5 혹은 6대4였다면 이제 이쪽이 6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2024년 우리은행 2차 면접 가신 분들에 대한 스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스크롤을 내리면서 빠르게 보여드릴 거여서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스펙의 분들이 가셨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역인재나 개인금융, 기업금융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같은 거 보면 좀 유추할 수는 있겠죠. AFPK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그럼 아마 이분은 이제 개인금융으로 지원했을 확률이 큰데 이제 직어국 대학교를 다니신 거 봤을 때는 지역인재로 또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기업금융보다는 아마 개인금융 그리고 개인금융보다는 지역인재로 지원을 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도 나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계신 서울권에 계신 분들 스펙이랑 비교해 봤을 때 지역인재가 좀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여러분도 도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근데 또 이런 너무 압도적인 스펙을 보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참고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펙이 어느 정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 내려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점이 2점대인 분도 있기는 있고요. 토익 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조금 낮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분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앞에 보면 또 직업국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지역 인재가 좀 유리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펙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지원 창에 나오는 지원자의 필수 체크 사항인데, 우리 은행과 다른 은행의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 단계에서 저에게 이제 문의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이력서에 잘못 적었다. 예를 들면 토익이 950인데, 예를 들어서 950인데 900으로 잘못 적었다. 아니면은 자격증 취득 날짜를 조금 잘못 적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유두리를 발휘하는 은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행은 전혀 유두리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은행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 역시도 은행원의 자질이라고 우리 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채용 설명회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입력사항의 오류나 첨부 서류 미제출 혹은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타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굉장히 이 이력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란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면접 통과했는데 나중에 서류 제출하고 나서 이제 1차 면접은 통과했는데 나중에 서류 제출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쉬워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우리은행의 경우에 우대 자격증은 여기 있는 자격증만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서는 투운사의 경우에는 우대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투운사 AFPK 중에는 은행 준비할 때 AFPK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우대가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펙은 쭉 보여드렸고, 자소서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스펙 보여드렸고, 작성하실 때 어떤 주의사항들, 챗GPT를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떤 여러분들이 이력서에서 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제 자소서 항목, 2025년 상반기 우리은행의 자소서 항목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소서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자소서 항목이 조금 줄었는데요. 직군마다 자소서 항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1번 항목은 다 있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1번 자소서를 만약에 이미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본인의 자소서를 꺼내보시고 셀프 첨삭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셀프 첨삭 방법이라는 건 우리은행의 채용 설명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은행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은행의 서류 부분에서 자소서 부분에 대한 채용 설명의 안내 부분을 이제 찍은 걸 보여드려 보면, 자, 우리은행에서는 1차 면접을 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1차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소서를 기본으로 하여 지원자가 우리은행에 얼마나 잘 맞는 지원자인지,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지. 자, 그래서 여기 꿀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면접 전형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해당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이 제시한 포인트에 따르면 자소서 1번 항목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개인금융에 대해서, 개인금융이 그 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금융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지금 이번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조직도인데, 개인금융 안에서도 사실 이 개인금융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고, WM, 투자와 관련된 WM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조직도를 활용해도 좋고요. 이런 아니면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에 대한 뭐 기사나 본인이 나름대로 은행을 방문해 보시거나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우리은행의 직무, 내가 개인금융을 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뭘 더 하고 싶은 건지, 뭐 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연금 안에서도 사실 IRP나 어떤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주택연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연금에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직무에 대한 내용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개인금융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본인의 관심 업무를 좀 찾아서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을 작성하심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자소서 1번 항목은 지원 부분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는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지원 부문, 그래서 그게 지역인재냐, 개인금융이냐, 기업금융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는데, 그걸 더 깊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의 조직도를 참고해도 좋고, 기사를 참고해도 좋고, 기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도 좋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 지원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사하면 무슨 일 하는지를 알고 지원을 해라. 이렇게 먼저 셀프 체크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를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안 되는 거죠. 이 지원 부분, 개인금융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내가 지금 개인금융 지원했는데 우리은행 개인금융에 지원한 이유가, 나는 우리은행이 전통적으로 상생을 좋아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개인금융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자소서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내가 우리은행에 갔을 때 김 계장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은행에 개인금융에 지원했다. 여기에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안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지원 이유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드러나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해당 직무를 왜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야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25년 채용설명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지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원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를 대놓고 물어보시더니 왜 이번에는 그 우리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는 빠졌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채용 담당관님께서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발상해서 다른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만 드러낼 때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좋다. 그건 서류나 면접 단계 모두 다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은행에 대한 그 아까 꿀팁,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은행에 얼마나 관심 있는 지원자인지,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은행에서 입행의지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혹은 로열티라고 표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2025년도 채용에서도 그 로열티는 서류 단계와 면접 단계에서 중요한 평가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설명회에 따를 때, 그리고 제 의견 역시도 여러분은 이 1번 자소서 항목, 요 항목에 왜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에서 그 아까 뭐 연금이면 연금, 대출이면 대출, 기타, 외환이면 외환, 그 일을 왜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지,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를 지금 이렇게 본인이 작성하신 거에 맞추어서 해보실 때 지금 요 동그라미들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리고 안 들어간 게 있다면 다시 좀 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건 다른 말로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역량을 2개 정도는 어필을, 그게 뭐 자격증이어도 좋고요, 경험이어도 좋고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함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금융이나 개인금융, 기업금융에 해당하는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경험이나 자격증, 꼭 우대 자격증은 아니어도 되는데 직무와 관련성이 드러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통 능력을 키웠다? 이런 건 직무 역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우리은행은 채용 설명회에 따르면 필기 시험을 안 보는 대신 이제 면접 전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금융에 대해서 조금 타행에 비해서 심도 깊게 물어볼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역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 대신 면접 전형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고요.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그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키워온 소통 능력 이런 걸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소서 1번 항목에 셀프 체크를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3가지 포인트를 안내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살짝 예시글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이제 적어 보았는데요. 이제 자소서 1번 항목 지원 부분에서 근무하고 싶은 이유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개인금융으로 설정을 해서 작성을 일부 해봤습니다. 시니어 고객님을 위한 은행원이라고 소제목을 달았고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로 인해서 맨날 뉴스 나오죠.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개인금융 부분에서 고객님을 위한 수익률을 함께 향상시켜 나가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금융 안에서 뭘 하고 싶은지 직무 안에서 어떤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직무의 이해도를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그 다음 우리은행은 이제 증권사와 합병을 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양해져 갈 것이고 연금 상품 수익률 역시도 향상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도 보여줬습니다. 아까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한 것들요. 자, 특히 우리은행은 개인별 연금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1:1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객에게 매력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제 시행으로 인하여 이제 연금 분야는 금융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개인화된 연금 관리와 자동화된 연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줬고 우리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줬습니다. 1문단, 2문단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어서 개개인의 역량을 맞추어서 서술을 해야겠죠. AFPK를 취득했다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 본인의 맞는 경험을 어필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리은행의 이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은행의 조직도에 부서 이름을 조금 넣어도 그게 관심도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 자소서 1번 항목에 대한 셀프 체크 포인트와 함께 작성 예시를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여기는 개개인마다 이 뒷부분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질 거니까 이 앞부분 위주로 해서 작성한 글을 서두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지금 서류 단계에서 우리은행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소서 특히 1번 항목에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언급을 드렸고요. 다 이제 1번 항목을 제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1번 항목을 위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더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려운 게 무엇인지 댓글에 적어보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에 대해서 이제 여기 제가 했던 내용들이 채용 설명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타행에 비해서는 이렇게 성적, 어학, 직무 자격증 이런 소위 말하는 스펙의 중요성이 우리은행에서는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면접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은행의 합격 스펙을 보여드렸고 우리은행의 2025년도 보이시죠? 2025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채용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안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개인에 맞게 지원 부문도 유리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1번 항목을 아까 이야기 드린 셀프 체크 포인트 3가지를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서 개개인이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